안녕하세요. MNS의 지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계획들과 목표들을 이뤄가시려고 다시 푸른 용처럼 비상하고 계시죠?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분초사회라는 키워드를 안내할 만큼 요즘은 분과 초를 다투며 바쁘게 지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결승점을 향해서 쭉 달려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성인 ADHD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나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기 돌봄이며 나와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참 많아져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실상은 프로그램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수련 시간들이 필요해서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이 실패에 대해 말씀하셨던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요. 딴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면 권태, 부정평향, 반추, 쾌락 적응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 모두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하는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느꼈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감사는 이 모든 네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권태감을 예방할 수 있고요. 매일 눈 뜨고 밥 먹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들이 경이로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일상 감사도 부정 편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건강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매일의 노력들이 병증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만 100% 노력만으로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추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추라는 것은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계속 곱씹고 또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 주신 것들을 계속 되뇌이고 후회하게 만드는 현상인데요. 여기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신 분의 마음만 감사히 받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만을 입력해서 힘을 받는다면 오히려 반추의 시간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승리죠. 그리고 쾌락 적응은 월급처럼 계속되는 쾌락 자극들을 적응하게 되어 무덤덤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딴짓을 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정기적인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 효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리카이트 다이어리에서는 매일의 일상 감사 10분을 통해서 딴짓을 예방할 수 있고 나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서 메타인지도 높여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요. 장 교수님도 오히려 딴짓을 기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딴짓도 감사거리로 재구성하여서 작성하다 보면 오히려 그곳에서 의미 있는 본짓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 분을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몬드라는 소설 아시죠? 그 소설을 쓰신 손원평 작가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시도하고 너무 많이 실패하니까 본인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스스로 재능도 없고 운도 없어서 결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패배자의 마인드로 사신 시절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실패에만 거듭됐다고 하셨어요. 손원평 작가님도 이 실패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5분씩 언어 공부도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악기 연습도 10분씩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반복일 수도 있지만 몇 개월 뒤 언어적으로도 성장과 변화가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다리 길이가 규정되었다고 해요. 사실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손원평 작가님도 장동성 교수님도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짧은 시간을 사용하여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중간점검이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고 일이 그르치지 않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실패감을 맛보고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간점검과 과정 분석을 할 때 변화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죠. 목표점에 얼마만큼 왔나 확인하기에 앞서
우선은 그냥 막 해보고 오늘의 변화된 나를 격려하고 나와의 대화 시간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면 오히려 실패감보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주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 있던 권태감도 더더욱 깊어지고 회의감도 찾아오지만 매일 변화에 감사하고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미래의 내 모습에 설레인다면 오히려 없던 힘도 채워져서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리카이트의 일상은 부적 감정과 정적 감정을 모두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연이 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안과 함께 매일매일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함께 변화하는 거죠. 저는 너무 설레어요.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예요. 지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채워서 리카이트 일상 이야기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드실 구독자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